한국을 찾는 유커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6천 명이 한국을 방문했는가 하면 다음 달에는 단일 관광객 규모로는 최대인 8천 명이 서울을 찾을 예정입니다. 네, 한류 드라마의 인기와 더불어서 늘어난 유커 관광객, 하재근 문화평론가 모시고 자세한 내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난달 6천 명보다 더 많은 인원이군요. 8천 명이 유커가 또 다음 달 서울을 찾아온다고 하던데 어떤 계기로 오는 겁니까? 작년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중국에 가서 그때 당시에 메르스 사태 때문에 우리나라 관광산업이 좀 문제가 생겼을 때 서울을 홍보하는 활동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그 회사 쪽에서 내년에 서울로 가겠다 이렇게 이제 성사가 된 것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국이 가깝고 뭐 유럽이나 미국 이런 데 가는 것보다는 비용도 싸고 하니까 뭐 많이 오게 되는 것이 아닐까 뭐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과거에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주기적으로 일본에 갔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이 뭐 6개월이나 1년 후에는 한국에서도 벌어질 것이다. 이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일본에 가서 공부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중국 기업인들도 자기 사회의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또 한국에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한류의 영향이 2015년에 우리나라 관광공사가 상하이에서 조사를 했었는데 한국에 관광을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46.4%가 한류가 이유라고 꼽았을 정도니까 한류가 상당히 큰 원인이라고 또 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6천 명도 상당히 많은 인원인데 8천 명이 한꺼번에 온다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6천 명보다 많은 효과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6천 명 왔을 때 한 120억 원 정도의 경제 효과가 예측된다고 했었으니까 당연히 그때보다 더 많을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대규모 인원이 한꺼번에 오게 되면 그거 자체가 미디어도 타고 화제가 되기 때문에 이게 또 이제 한국 관광 자체의 어떤 홍보 효과 그리고 대단히 인원들이 한꺼번에 한국을 체험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특이한 인생에 있어서의 특이한 경험이니까 또 그들 나라로 돌아갔을 때 입소문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게 그분들이 우리나라 왔을 때 우리가 충분한 어떤 관광의 체험을 시켜드리지 못하면 혹시 역효과, 안 좋은 입소문이 날까 봐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지금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는 만큼 또 꼼꼼하게 좀 잘 챙겨줘야 되겠군요. 자, 그리고 이 유커뿐 아닙니다. 또 싱가포르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포상 관광으로 또 1,000명이 온다고 하던데 특히나 또 포상 관광의 효과는 더 큰 기대를 할 수가 있다고 하던데 왜 그런 겁니까? 그 시드니 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조사를 했는데 일반 관광객보다 포상 관광으로 오신 분들이 돈을 6.5배를 더 쓰더라. 이렇게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관광객 한 명이 오면 그게 소형차 0.2대를 수출한 것과 같은 효과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일반 관광객의 6.5배라고 하는 것은 포상 관광객 한 명이 올 때 소형차 한 대를 수출한 것보다 더 큰 경제적 효과가 나타난다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세계적으로 포상 관광객을 잡아라. 특히 유커를 잡아라. 왜냐하면 유커가 지금 1년에 관광객 수가 1억 2천만 명이고 그들이 쓰는 돈이 작년에 220조를 썼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유커를 잡아라, 유커 포상 관광객을 잡아라 이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진짜 잡아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또 부산에 4,200명이 크루즈를 타고 온다고 하는데 지역별로 나눠서 좀 홍보 유치를 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렇죠. 우리나라 지역 같은 경우에도 사실 경제적으로 지금 좋다는 지역이 별로 없습니다. 당장 어떤 뭐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도 여의치가 않고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관광객이 많이 유치가 되면 그 지역 경제가 살아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다 배웠죠. 관광산업은 굴뚝 없는 산업이고 고부가가치 미래지향적 산업이며 자원 빈약국이 반드시 추구해야 되는 산업이다. 이런 거 다 배웠는데 그게 거짓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니까 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마다 유치 경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지역들 저마다 또 축제 같은 거 많이 기획하는데 우리나라 내수 시장만으로는 모든 지역의 축제가 다 성공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걸 또 성공시키기 위해서도 이제 외부 관광객들을 어떻게 유치할 것인가 이런 거에 또 사활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경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같은 외국인들 특히 유커들이 우리나라를 오면은 어떤 일을 하고 싶어하는지도 궁금해지는데요. 이 관광공사 상하이 지사가 그것도 조사를 했었는데
중국 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하고 싶은 것들이 쇼핑, 한국 음식 체험, 네. 한국의 역사 문화 체험, 한류 체험, 놀이공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네네. 테마파크 같은 것들. 네. 그런 데 가고 싶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국의 어떤 특이한 문화를 체험하면서 그 속에서 즐거운 경험을 향유하고 싶다. 네. 이런 식의 이제 욕구들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 네. 우리가 과연 그런 것들을 충분히 만족을 시켜주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어디 무슨 삼계탕만 한 그릇 먹여서 보내는 네. 것이 아닌가? 이거 상당히 지금 정책 당국에서 네. 고민을 해야 될 많이 부분입니다. 찾는 곳들은 어떤 곳들을 좀 꼽을 수 있을까요? 주로 이제 요즘에 유커분들 많이 가시는 데 보면 이제 네. 서울 명동이라든지 아니면 뭐 면세점이라든지 아니면 고궁이라든지 네. 그리고 앞으로 또 저 특정 이름을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서울 남부에 특정 놀이공원이 있는데 네. 거기에 판다곰이 아이바오 러바오 이제 이름이 그렇네요. 네. 에버락보 우리식으로 하면 네. 근데 중국 관광객들이 해외에 나가 있는 자기들 판다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쪽도 아마 앞으로는 또 관광 명소가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인천 등지에 있는 뭐 별에서 온 그대 촬영지라든가 네. 최근에는 또 태양의 후예 촬영지 태백에 있는 네. 거기를 네. 가고 싶다 이런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뭐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예, 아까 한국에 오는 많은 중국인들 이후 절반 정도가 한류 열풍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언급해주신 별에서 온 그대나 태양의 후예 네. 중국에서 인기가 상당하잖아요. 네. 어느 정도인가요? 별에서 온 그대는 당연히 뭐 누구나 다 아시다시피 신드롬을 일으켰고 네. 그리고 태양의 후예가 지금 별에서 온 그대의 신드롬의 모든 기록을 갈아치우는 중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한마디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네. 태양의 후예 신드롬에 대해서 중국 공안 당국이 그 송중기 상사병 경계령을 내렸고 네. 그리고 중국의 어느 남편이 부인이 당신은 왜 송중기처럼 생기지 않은 거냐라고 하도 구박을 받다가 사진관에 가서 나를 송중기처럼 찍어달라고 행패를 부리다가 공안에 네. 체포되기도 했고 또 어느 남편이 또 부인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송중기처럼 성형수술을 해달라. 그런 사건이 있는가 하면 네. 송중기 피부처럼 되기 위해서 물광 주사를 맞다가 그게 가짜 주사로 판명이 나면서 뭐 피부에 문제가 생겼다. 네. 중국의 어느 여대생이 태양의 후예를 몰아서 보다가 시신경이 손상됐다. 맞아요. 네. 뭐 그런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올 정도로 네. 네. 그리고 심지어 중국의 인민해방군 군 관련 매체가 일반 매체나 연예 매체도 아닌데 매우 이례적으로 해외 드라마를 이번에 언급했죠. 태양의 후예. 이럴 정도로 굉장히 큰 신드롬이 나타나다 보니까 네. 그 중국의 그 방통이라고 할 수 있는 광전 총국에서 태양의 후예를 너무 띄워주지 마라라고 또 이 지시를 할 정도로 네. 엄청난 인기를 지금 누리고 참 있습니다. 별의별 일이 다 있군요. 자, 이만큼 이 태양의 후예가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 또 네. 특히나 송중기 신드롬이 나타난 이유 어떻게 좀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송중기 신드롬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직업이 신의 한 수였다. 만약에 이번에도 무슨 재벌 3세 실장님이었거나 아니면 원래 이 드라마 원래 기획 때는 그 냉혈한 의사, 천재 의사, 원래 의사 역할이었는데 네. 그런 식으로 했으면 기존에 나왔던 드라마들하고 차별성이 없기 때문에 의외로 좀 신드롬이 약했을 수도 있는데 군인이라는 설정이 그렇군요. 굉장히 신선하니까 네. 그게 굉장히 이제 주요했고 또 송중기 씨가 군대에 잘 다녀온 좋은 대표적인 이제 사례인데 네. 원래 송중기 씨가 좀 우윳빛깔 미소년 같은 이미지였다가 이번에 군대 수색대대를 갔다 오면서 뭔가 눈빛에서 야성미 같은 게 남자 같은. 생기면서 네. 이소년 같으면서도 왠지 좀 짐승남 같기도 하고 이게 그 남성미의 완전체 같은 느낌 이제 그런 게 또 생기면서 예. 그리고 또 요즘에 이 동아시아의 남자들이 굉장히 여성한테 대쉬도 잘 하지 못하고 초식남이라고 해서 뭔가 좀 우유부단 주저주저 이런 성격이 있는데 극 중에서 송중기 씨가 직진 1회부터 바로 그 여성한테 대쉬하는 네. 이런 모습들 그리고 남성들이 요즘에 결정장애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막 그런 것들이 있는데 송중기 씨가 딱 극 중에서 우리 데이트 하실래요? 이게 아니라 지금부터 2시간 동안 데이트합니다. 하고 딱 결정을 내려주는 네. 이런 모습들이 중국에서도 송중기는 여성들이 지금 듣고 싶어하는 말을 바로바로 해준다. 이런 식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예. 이상적인 남성상으로 지금 각광받고 있는 겁니다. 사실 네. 반가운 소식입니다. 지금 한류 열풍이 약간은 사그라들고 있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이번에 6호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또 네. 태양의 후예 신드롬 바람 좀 타서 네. 어떤 노력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 노력을 정말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일본이 6호 재방문율이 한 80% 정도까지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20%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에 왔던 분들이 자꾸 실망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싸구려 관광, 바가지, 볼거리도 없고 굉장히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코들의 욕구를 제대로 헤아려서 만족을 시켜줄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뭐를 만족을 시켜줘야 되느냐. 옛날에 거기에 대해서 90년대 김건모 씨가 얘기를 해줬죠. 입장 바꿔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 나가면 뭘 보고 싶어 하느냐. 그러니까 그 나라만의 어떤 특수한 뭐 정치라든가 그 나라만의 역사 문화라든가 뭔가 신기하고 즐거운 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도 외국에 나가면 기대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유커들도 그런 걸 당연히 기대할 텐데 너무 싸구려 무슨 쇼핑 관광 이런 것만 시키면 제 방문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한국의 문화를 더 특색 있게 그들한테 전해주면서 즐거운 체험을 제공할 것인가. 네. 이거를 정말 진지하게 연구해야 됩니다. 네. 다시 오고 싶은 한국을 만들기 위한 노력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하재근 문화평론가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